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와카미야 마사코 지음, 양은시 옮김, 출판사 가나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사코님은 현재 82세시고요. 은행에서 60세까지 근무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어머니 돌보기와 수다 떨기 둘 다 하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시니어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멜론클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디지털 세상에 매료되게 됩니다.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2017년엔 아이폰용 게임 앱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7년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받아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한 저자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노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여전히 현역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나이 들지 않는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거나 정년퇴직 후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우선 정년 후의 생활을 상상하면서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적어보세요. 재미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그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게 싫다면 갈 곳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하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느긋하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무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역시 60부터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재미있어진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마음 가는 대로 산다. 2장 나이 드는 게 뭐라고. 3장 82년의 인생이 나에게 알려준 것. 4장 역시 인생은 재미있어.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장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싫은 일은 굳이 하지 않는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의 저는 내가 건강한가 라거나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참지 않고 하면서 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을 따름이지요. 바로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저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건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맛없는 저염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저 맛있는 된장국을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마음에 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검진 결과에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분 좋고 즐겁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제가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지. 제가 4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할 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처럼 자유를 얻었으니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잠이 안 와 라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내일은 뭘 하지? 누구누구랑 만나는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 편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즐기면서 걷고 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며 살자. 다음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시간뿐. 어느 날 우연히 저의 15년 전 SNS를 보니 자기소개란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넘쳐나는 것 호기심, 갖고 싶은 것 시간. 제게 있어서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해서 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말은 하면서도 시작하지 못하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 않았다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는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보자.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 제가 젊었을 때는 언제까지나 끙끙대며 고민하곤 했지만 지금은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곤란한 일이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된 일은 내 덕이고 잘 안 된 일은 나 이외의 탓인 거지요. 긴 세월을 살다 보니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참 많은 반면에 자기 긍정감이 낮은 젊은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낙담하지 말고 오늘 이후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를 시작할 때 굳이 나중에 이거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길고 계속 이어집니다. 길게 보면 모든 것이 플러스. 단기적으로 보고 실패했다, 좌절했다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없다.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인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끝이 없어. 저 맞짱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CNN의 질문에 대답하고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도 했습니다. 그건 유능한 통역사 구글 번역기를 둔 덕분입니다. 게임 앱 히나단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에러 메시지도 전부 영어라서 뜻을 모를 때는 구글 번역기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단순 명료한 문장은 번역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완벽을 추구할 게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저처럼 어찌어찌 해결됩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다음은 건망증이라는 축복. 저도 허구한 날 깜빡깜빡 한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죠. 하지만 비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항상 검색을 합니다. 음성 검색은 글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무척 편리합니다. 시니어야말로 건망증 치료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검색을 추천합니다. 건망증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다음은 비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사람을 부러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재미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거든 과거의 나와 하자. 이것이 저의 지론이 되었습니다. 비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취미라는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야.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을 보면 취미 유무에는 부모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취직, 그리고 결혼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관리하고 간섭하면 본인의 취미를 끼워 넣을 틈이 없어져 버립니다. 역시 인생에는 여백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남겨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강조할 게 아니라 뭔가 취미가 될 만한 씨앗을 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할 것.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려 할 때 기본 지식을 배우는 걸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리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을 일단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 기초부터 배우려 들지 말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만약 요리에 흥미가 생겼다면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지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첫 허들은 낮게 잡자 철칙입니다. 다음은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남은 필연이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16년 여름 시니어를 위한 재미있는 게임이 없다고 IT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고이즈미 씨에게 말했더니 그럼 맞짱이 직접 만들어 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제안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페이스북, 스카이프 같은 최신 통신 기술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와, 세상 참 좋아졌다. 컴퓨터만 있으면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경영학자 린다 그레튼 씨가 쓴 책 100세 인생을 보면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시대를 살아가려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 건강, 사랑 등의 무형자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 친구는 그야말로 무형자산 그 자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연도 저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공유하려 하지 말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이 한층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미쓰비시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업무가 기계화되기 전이어서 지폐를 세고 계산하는 걸 전부 사람이 했습니다. 지폐를 빨리 세는 사람, 주산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시대였죠. 아쉽게도 저는 요령이 없어서 회사의 짐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했어요. 그런데 입사 10년쯤 후 운이 좋게도 기술혁신이라는 새바람이 불어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전자계산기가 등장해 주산 실력이 없어도 괜찮았고요. 그 후 컴퓨터가 보급되고 자동화되면서 회계 프로그램이 생기고 지폐를 세는 개수기도 생겨났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고민했던 게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40대 후반부터 점점 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남녀고용 기회균등법이 시행되면서 부부장까지 승진도 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주변에 신경 쓰지 말자. 움츠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매진하자. 82세인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사람과의 인연은 돌고 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낙담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냥 흐름을 기다려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흐름이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그 흐름은 사람이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흐름에 저항하지 말자. 컴퓨터 지식을 얻고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기까지 제 독학을 지탱해 준 것은 책이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성인 재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배우는 힘만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세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양이며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지성을 쌓는 길일 것입니다.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시대가 와도 살아갈 수 있다. 누구도 정답은 알 수 없다. 자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립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자립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식에게 너무 공을 들이며 대신 판단해 주려 들지 말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와카미야 마사코님의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1장부터 3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신 82세 맞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이 책을 읽고 나니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